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이규재 총재님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해병대 분들도 한번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그 고함을 낮춰주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규재 총장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2부의 첫 번째 연사 한미 동맹에 관한 올바른 인식 연합사 참모부장 여식고 정전희 대표이셨던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멸공 6.25 행사인데 뭐 첫번부터 한미 동맹관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6.25 날 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6월 1일이 신학기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받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6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 지금 동대문 국민학교에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인민해방군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민해방군들을 열렬히 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얘기해서 열렬히 환영하도록 해라.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이 70% 이상이 됐다는 그러한 물증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공산주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국가로서 다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을 저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내일 모레 6월 27일 날 여기 전쟁기념관 3층 저기 바로 들어가면 2층이고 3층의 제2전시실에서 화랑대 문인회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로 이루어진 문인들이 시와 수필을 화전으로 해서 전시를 2주간 하게 됩니다. 한영으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한영으로 전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시면 6월 27일 이후 3층에 있는 제2전시실에 방문해서 육사인들의 호국 문화의 정수를 한번 한영으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6.25 전에 1949년 6월 30일 날 우리나라 건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적적인 건국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1월 달에 에치슨 라인이 상징하듯이 한국은 중요하지만 미국이 사전 방위 공약을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국을 포기하는 그러한 정책이 미국의 안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월 25일 날 남침을 한 직후 트루만 대통령은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 세계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동서화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방어하고 일본을 방위하고 또 유엔 체제, 갓 태어난 유엔 체제를 수호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소련이 북부군이 이제 대만으로 다 쫓겨가고 중국이 중공이 본토를 장악했기 때문에 중공이 상임이사국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보이콧 유엔 상임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유교가 났고 그 사이에 불법 남침 82호 안보리 결의 세계 각국에 한국을 지원하는 지원 요청을 한 것이 83호 그리고 유엔사 창설한 것이 84호 이렇게 기적적인 안보리 결의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엔군 사령부 대한민국에 설치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이 창설돼서 최초로 전투 사령부를 편성한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고 지금까지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도 유엔군 전투 사령부는 영원히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공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전쟁 당시에 문제점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대학원의 한국 장교로서는 최초로 유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The Impact of U.S. Forces in Korea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최고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미 국방대학원에서 그걸 단독 책으로 발간이 됐고 그것이 전 미국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전 육해공군 해병대 군부대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다 그 책이 배부가 되고 국방대학원에서는 그것을 부교재로 활용해서 모든 국방대학원을 다니시는 학생들이 제가 쓴 책을 교재로 공부를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미국을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왜 미국이 북진할 때 청천강 가장 방어선이 좁은 청천강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급 병참선이 신장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무릅쓰면서 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청천강선에서 머물렀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걸 평가했고 두 번째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전 협상 장소로서 개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군에서는 원산 앞바다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 유트란디아란 그 병원선에서 정전 협상을 하자. 원산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그렇게 했는데 중국과 북한 측에서 거부를 하고 개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공과 북한에서는 개성이 수락이 안 되고 제3의 장소가 또 선정 제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개성을 협상 장소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충과 지금도 전략적인 제한을 받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그 당시에 소련과
연결된 스파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동맹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과 결단으로 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보좌해드리고 문을 열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백선엽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1953년 5월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알레이 버크라고, 여러분들 지금 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전부 다 알레이 버크급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알레이 버크 미 해군 소장이 찾아와서 당신네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것을 건의해봐라.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그 당시에 뭐가 상호 방위 조약인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레이 버크가 상호 방위 조약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크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아이크를 만나고 어렵게 만났죠. 어렵게 만나서 아이크가 건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하다가 설득을 한 끝에 좋다. 원칙적으로 내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완결을 된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작권에 대해서 우리 현역들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하고 부사령관을 미국군 대장으로 하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에게 확인해봐도 그러한 사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3대 조건에 의해서 전시 작전권을 전환할 때, 작전 통제권을 전환할 때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한국에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새로운 한미 연합사가 갖는다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거의 한미가 분리 작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미군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면 됩니다. 지금 이 안규백, 방위병 출신 안규백이가 15만 명의 이상의 청원으로 탄핵 소추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 사람이 안달을 하고 자기 이재명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보는 시각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브론슨 장군이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부를 향하는 단검과 같다 하는 그러한 아주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국의 위치를 다시 평가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과의 동맹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가능했고 6.25 전쟁이 승리가 가능했고 전쟁 재발이 억제가 가능했고 한각의 기적이 가능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부응하는 그러한 미국의 체제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3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고 지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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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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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열공! 네. 한미연합사 참모부장을 지내시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신데 짧게 줄이셨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석복 장군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이제 승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승군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 대불총 승군단장 응천 스님을 모시고 6.25 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다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연설해 주신 이석복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대불총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스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8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바로 76년 전 오늘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를 맞이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우방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그리고 전후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우리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 참전국들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러한 동맹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멈춰 있으며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희생과 굳건한 안보 태세 그리고 동맹의 힘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쟁의 본질을 흐리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고 미래 세대에게는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시하거나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침묵을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역사 문제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호국, 호법, 지킬 호, 보호할 호자, 나라국자, 보호할 호자, 법법자입니다. 호국, 호법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올바른 가치를 수행하는 것은 수행자의 길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역사 속에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정오가 아닌 진실로, 폭력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분열이 아닌 공동체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서 우리 후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동맹과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의 다짐, 6.25 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다짐에서 저기 빨간 텐트 마지막에 갔어요. 외친 저 빨간 텐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거기 가면 큰 먹을 거 있어요. 목소리로 외쳐주신 응천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빨간 텐트에 가면 초코파이도 있어. 다음 순서는 공연연합 법률위원장이신 이형규 위원장을 모시고 굴종적인 안보 정책을 지적한다. 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공연연합 법률위원장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연합 먼저 회장님 있잖아요. 그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닮으셔가지고 우리 박사님 멸공
고견학 법률위원장 네. 이형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육사 폐지에 대해서 연설하기로 된 김태호 박사가 있는데 오늘 안 나오시는지 모르는데 육사 폐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마지막 우리나라의 공산화 끝판왕이 뭡니까? 육사 폐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드립니까? 맞습니다. 제가 맞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아니 육사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냐고. 저는 저는 정말 육사 용서를 할 25kg 수가 없습니다. 1977년에 사무관에 임명돼서 바로 여기 국방부에 방위산업 1국 1과 사무관으로 3년간 방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위산업은 뜨리차가 차관부로 있었고요. 방위산업 1국, 2국, 3국 아주 거대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한쪽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저는 바로 군의 선배, 다음에 국방부 선배 입장에서 완전히 국방력을 파괴시키고 있는 안규백과 국방부 이두희 차관, 다음에 합참 장성들에게 내가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4년제 육사는 여러분들 언제 만들어지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터져서 공산군이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38선에서 고지 따먹기, 땅 따먹기를 계속하는 그 혼란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펜프리트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 육사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에다가 4년제 육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지 언제 모르는데 4년제 육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방부의 바로 이 못된 놈들을 지금부터 비판을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들은 드론 사령부를 해체한 미친놈들이야. 드론은 우리나라 러시아 전쟁에도 보듯이 현대전에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입증됐다.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것이 이적행위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을 보냈다고 해서 이적행위로 삼진형을 때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김정은을 거슬리게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말도 안 돼요. 간첩이지 간첩. 이재명이 간첩. 나아가 현대전에서 필요한 드론 사령부까지 해체해버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변해보라. 2. 너희들은 방첩 사령부를 해체한다고 했다. 군 내부에 진투하고 있는 간첩은 누가 잡으라고 방첩사를 해체한다는 말인가?
국정원은 이미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렸다. 그렇다면 너희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지원 사령부로 바꾸고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린 것을 윤 대통령이 이름을 바꾸어 기능을 간신히 되살려 놓았는데 이를 또다시 해체한다니 국방부는 김정은이 국방부가 아닌가 묻고 싶은 것이다. 3. 너희들은 지오표 경제 병력 22,000명 중 4분의 3을 줄이고 6,000명만 배치한다고 하였다. 나는 1969년 강원도 인제군 천도래에서 GOP 부대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GOP 경제병력 규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지금 비무장지대 무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6,000명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아예 문을 열어놓고 북괴군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간첩 정보. 너희는 군사 분계선에서 8km인 민통선을 평균적으로 6km로 줄이고 여의도 240배의 군사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양구 지역에 설치된 파주 23개의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한다고 하였다. 아니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놓은 탱크 진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을 없애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도 안 돼. 이재명 간첩이다. 저희 탱크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수도권에 밀고 내려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답해보라! 간첩 정보다. 너희들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내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다.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위성 정보 능력 등이 부족으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애걸복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인지 답해보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두른 것은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고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다는 것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최근 미군 철수는 주한 미 8군 사령관, 미 중부 사령관, 합참의장 등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 발표한 점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안규명은 그렇다 칠래도 마구잡이로 국방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육사 출신 이두희 차관과 합참 장군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경고한다! 하루빨리 양심 선언하고 다리를 박차고 나와라! 나와라! 목구멍이 포도통이라고!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이 살고 너희도 살 길이 생긴다. 저는 투표지 부족 상태로 발생한 청년들이 월드컵 공원 항쟁에 이어 사관학교를 포함한 전 예비역들은 이곳 전쟁기념관 앞에서 두 트랙으로 제2 항쟁을 벌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 제안이 좋다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공원에서 항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이사야서 4장 31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바길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구호 다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쓰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더 외칩시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외치는 겁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가운데 많은데. 당일 투표, 안에 수개표, 많아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시작하고 계속 그쪽에 그 보정을 요구했을 때 가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요한 그 인물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전국구국정연합회 최동대 회장이 소개하실 거고 또 한 분은 이석복 장군님이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오늘 행사 주관자입니다. 아까 해병대 그 소개 문제는 저도 오해가 있었고 또 해병대 쪽에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처음 결의문 할 때는 분명히 해병대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학교별로 결의를 위해서 일어서시라고 할 때 제가 해사가 안 오다 보니까 해병대가 빠졌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여움을 푸세요. 예. 그 다음 최근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육사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육사 교훈에 보면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길을 택한다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현한 김현태 후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태입니다. 선결! 네, 제가 이번에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먼저 많이 응원해주신 우리 선배 장교님께 많은 또 가족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비상계엄의 서영대를 속에서 많은 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함께 파면되고 숙청당한 우리 많은 군인들과 군인들의 가족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나와서 애국 시민들과 선배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었고 그러한 군인 가족들과 군인들과 우리 아스팔트 선배님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마한 것은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님 덕에 열심히 잘 싸웠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부정선거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현재 걸어둔 상태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45만 우리 군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고 우리 선배님들이 원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군을 만들고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화이팅! 이번에 그 고충을 겪는 후배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에서. 그런 가운데 특히 17기 선배들께서 김현태 후보를 지명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그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소개할 분은 이석복 장군님이 또 특별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올라왔을 때 그때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당황해서 그냥 내려갔습니다. 이번 7월 월간 조선 7월호에 전쟁 경험 세대가 사라지면 전투 교훈도 함께 사라진다 하는 제목으로 21쪽에 달하는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이 읽고 매우 지금 감동들을 하고 있고 매우 후배들에게는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기생 7명이 월남에서 전사했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제2의 강제구입니다. 저희 동기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강제구 소령 못지않은 그러한 영웅적인 전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후배들에게 잊혀져서 지금 후배들이 제대로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이 내용이 후배들에게 읽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예비역 대령 12,000권의 그 책이 저분이 지은 투혼이라는 책이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후배들에게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우리 김영석 예비역 대령 일어나 보세요. 여기 깃발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작선거 참정권을 도둑질하는 것 이런 주제로 박웅범 안보단체 총연합회 공동대표를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대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오늘은 제76주년 6.25 공산당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날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빼앗길 뻔했던 피고름의 전쟁은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뒤에는 우리 유엔의 우방국이 있었으며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들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지키기에 이 한 몸을 던진 대한민국 국군 순국 선열들이여 그대들의 정신을 결코 우리 후배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저 범죄자 이재명 정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김대중이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이르기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부정선거 주범 이재명, 노태욱을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대한민국 경찰은 부정선거 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특검과 재선거가 우선이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강제 수사하라. 강제 수사하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속 사태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 7통 제2투표소에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00매 상자를 법원으로부터 증거 보존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구리시에 있는 한 제지업체로 넘겨 섭씨 수백 대의 끓는 물속에다가 다 삶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 왜 삶았을까요? 증거 없애려고. 저 무지막지한 선관위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삶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헌법적 사태로 기존 제도권 주류의 시각과 태도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연락을 받고도 핵심 증거를 수백 도의 액체에 용해시켜버린 영구히 파손시킨 인멸을 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자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를 즉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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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원리와 질서를 대놓고 파괴해왔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민들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증명을 해와라. 그러면 그 이의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제지업체에서 용해 증명서를 발급했으니 무엇라도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제도권은 청지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제도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청년 학생들이 국민들의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 아래 치러진 선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육하원칙에 입각한 증명이 부족하니 이의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일까요? 더불당과 범죄자 이재명은 힘센 자들의 힘에 입각하여 정치를 바라보겠지만 자유대한 국민들은 진실, 자유, 한 표 한 사람, 투표권도 없는 우리의 아이들,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 세대들과 모든 힘의 위원이 되는 힘에 입각하여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권과 이재명은 끓는 물만 믿지만 우리 자유대한 국민들은 힘없이 녹아버린 저 종이 투표지를 믿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이 이기겠습니까? 이재명이 이기겠습니까?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더불당 초헌법적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 재선거 일정을 제시하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대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여러분, 우리의 참정권은 빨갱이 빼고 우리 자유국민들이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참정권을 도둑질 맞은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원검 공동대표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 약간 혼선이 왔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도 많이 뒤바뀌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원래 세 분 끝나고 잠깐의 휴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연사가 끝났습니다. 연사 끝났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연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대한민국. 다음 틀어주세요. 음악 틀어주세요. 다음 순서는 이제 사관학교 통폐합, 그다음에 개인정책, 대중정책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그쳐지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너를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셨어 저쪽으로. 것을 우리가 느껴놓고 있어 이렇게 우리 우리 날 위해 해병대 철수. 왜 안 끝났는데 왜 가세요? 아. 오늘 해병대는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오셨는데 또 일찍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일찍 가신다래네. 저 음악 전에 오늘 이제 비가 온다래니까 조금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지금 막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트니까 막간을 위해서 또 사진 찍는 분들도 저렇게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연사가 세 분인가 몇 분 남으셨거든요. 근데 일찍 끝나게 생겼습니다. 많이 가시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4시부터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비가 오지 않지만 오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바깥에 계신 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만국의 길. 이를 연상해 주실 우리나라 최고의 핵 안보 전문가로 전통일연구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한 김태우 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좀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기저기 가서 많이 확산하시라고 제가 좀 논리를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관학교 통합이 만국의 길인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맥이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개헌을 하고 있는데 개헌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개헌 내용을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맥을 끊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전작권 전환, 제가 뭐 다른 기회에 전작권 말씀 제가 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경제성장을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게 전쟁을 예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함부로 졸속으로 분리를 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이거는요 동맹의 맥을 지금 끊고 있는 겁니다. 동맹의 맥을 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군맥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3군 사관학교를 합치고
통폐합하고 화랑대를 지방으로 보내고 이거는 한마디로 군맥을 끊는 겁니다. 군맥을 끊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뭐 어디 부대 하나 허물고 아파트 짓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대 맥 중에서 사관학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전문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문 용어 좀 많이 좀 들어가십시오. 정치 권력자들은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선출직이고 다 국민이 우리를 다 찍었고 군인들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건데 가라면 가라는 거지 왜 말이 많아. 그렇게 해서 뭐 방첩대도 해체하고 드론 사령부도 해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민정부입니까? 그게 문민통제입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거를 문민통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 전문용어로는요 선무당 군대 죽인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전문용어는 선무당 군대 잡기. 그거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무당 군대 잡기. 선무당 군대 잡기. 군대 잡으면 누가 망합니까? 우리가 다 망하지요. 예. 자, 사관학교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합동성 얘기를 조금 해야 되고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 얘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동성이 뭔지 아시지요? 아마 우리 민간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요 작전을 해서 승리를 하려면요 첫째도 합동성, 둘째도 합동성, 셋째도 합동성입니다. 그게 뭐냐? 육군은 육군대로 기량을 이만큼 높이고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이렇게 높아진 기량을 가지고 합쳐서 융합할 때 바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합동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한테 그냥 쭉 섞어 놓으면 그게 서로 친해지고 협력 마인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합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제가 배운 안보 논리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마 여기 군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을 예. 자, 이런 주장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야 합동성이 커진다 이런 주장을 전문용어로요 헛소리라고 합니다. 헛소리. 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헛소리. 헛소리. 아니 사관학교 학생 생도들 훌 섞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좀 할 줄 알고 저것도 좀 할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하향 평준화 이게 사관학교 말아먹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저 사람들이 합동성 정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네. 웨스트 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육사가 있는 웨스트 포인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뉴욕주에 허드슨 강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허드슨 강 웨스트 포인트는요 1770년대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벌일 때 그 영국군이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전을 치고 막아냈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강에다가 거대한 쇠사슬을 걸어서 영국 함대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는요 육사만의 상징지가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의 상징지고요 미군의 태생지고요. 이게 지금 근데 미국 큰 나라 지도를 보면 저 동북쪽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 어떤 정부가 나와서 야 우리 국토 균형 발전해야 되니까 저쪽 네바다로 옮기자 아이다호로 옮기자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한 미국 정부 있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군맥을 끊는 일입니다. 군맥을 끊는 일입니다. 화랑대를 없애고 화랑대에다가 아파트를 짓든지 공원을 짓든지 하겠다. 이거는 군맥을 끊는 일입니다. 이런 주장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개소리라고 합니다. 개소리. 자,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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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우리 예비역 군 출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군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거 정치인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런데 거기에 수긍의 속에 앞잡이 노릇을 해서 말이 되겠느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별단계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관두세요. 그렇게 하려면 관두세요. 예?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헛소리가 됩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는 이런 사관생도를 키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리 100마리 키우는 거하고 같습니다. 오리는요 흠금티금 걷기도 하고 물에 가면 촐랑촐랑 헤엄도 치고 또 날개짓도 좀 합니다. 어설프지 뭐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리 100마리는 물에서 물개 한 마리 만나면 혼비백산 도망가야 돼요. 땅에서는요 들개 한 마리에 혼비백산 도망가야 돼요. 하늘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 만나면 혼비백산 도망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개를 키우고 물개를 키우고 독수리를 키워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힘을 합치도록 하는 것, 이게 합동성입니다. 맞죠? 네. 근데 국방부 장군들 뭐합니까? 당신들 뭐하고 있습니까? 내려와. 그다음에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군맥을 꺼내면서 화랑대를 지방 이전하겠다고 하는 이 개소리 같은 이 발상, 도대체 어떤 자들의 발상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밝히세요. 누가 이런 거 건의했는지 좀 밝히세요. 빨갱이. 빨갱이. 이거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얘기지, 우리 군대를 말아먹겠다는 얘기지. 예? 밝혀주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목적이 뭐냐, 진짜 방첩대를 해체하고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또 뭐 드론 사령부를 해체하고 이 군대를 아작내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게 문민 통제냐? 그게 아니면 뭐냐? 군대를 길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구태타 못하도록 아예 아작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구더기 몇 마리 있다고 장단지를 그냥 통째로 깨겠다는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보고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비군 군 출신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후배가 저기 앉아서 한 자리 얻고 고액 연봉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앞잡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전화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가서 여보라 후배 너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김현태 대령처럼 저렇게 정말 과감히 떨치고 정의로운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이게 이런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육사 출신 아니고요, 화랑대에 땅 한 평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사관학교 출신 여러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주장, 국민의 목소리로 성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정권에 아부하면서 연봉 받아먹고 그 한 자리 해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경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3군 사관학교 통합 또 이 엉터리 같은 국방개혁 이거 앞장서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예? 저도 사실 나이가 이제 뭐 7학년 중반대가 넘어갔는데요, 저도 뭐 살 만큼 살았어요. 앞으로 뭐 제가 살아봤자 한 7, 80년 더 살겠습니까? 예? 예, 지금 한 자리 항상 여러분도요 다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역사에 더럽게 기록되지 말라. 역사에 더럽게 기록되지 말라. 제가 경고합니다. 이거는요 군 출신 민간인 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 할 것도 없습니다. 더러운 반역질하고 그건 묘비에 남기지 말라. 자,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논리가 마음에 드시죠? 네. 아유, 여러분 제 인물도 좋죠? 네. 아이고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무당 문민통제 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김나라 말아 넣어라, 말아 넣어라, 말아 넣어라 이렇게 세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헛소리 하면요 작작해라, 작작해라, 작작해라. 반역질 고마여라, 고마여라, 고마여라. 어렵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무당 군대 잡기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말아 넣어라, 말아 넣어라. 선무당 군대 잡기 말아 넣어라, 말아 넣어라, 말아 넣어라. 헛소리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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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질 고마여라, 고마라라. 예, 내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상원학교 동표합은 감사합니다. 개소리다. 개소리. 대해서 그 정확한 그 이유를 밝혀주신 김태효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상원학교 큰 박수를 통합은 부탁드립니다. 개소리다. 선무당 예, 군대 상당히 이제 해체하지 마라. 시간이 많이 지체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이제 연사 4분이 남으셨는데 그 연사분들한테 상당히 압축해서 5분 정도로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단 몇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 관련돼서 현재 제목은 승리의 시작, Act of Victory. 그래서 극장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관람을 해주시기를 관람을 하시면서 6.25 때 백선엽 장군이 기여한 바를 느끼실 수 있는 이렇게 요청을 이제 공지를 드립니다. 또 하나 공지는 지금 현재 잠실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시위 형태를 하고 개인 시위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정확히 반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반은 좋든 싫든 국힘당에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국힘당을 지원하고 국힘당 힘내라 하는 이런 집회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 내용은 장동혁 힘내라, 한동훈 배신자 하면서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저쪽 바로 옆에 있는 더불어당 앞에 가서는 더불어당 재선거 실시하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집회에 같이 합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분이 남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압축해서 5분 정도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좌파 정책의 좌파 정권의 이중적인 대일 정책 관련돼서 권주혁 민간군사연구화로부터 연설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혁 민간군사연구화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까? 네. 충성! 저는 국제정치학 박사 권주혁입니다. 저는 오늘 기분 좋은 게 여기 상기하자 6.25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상기하자 6.25라는 말이 학교에서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덧 6월 호국 복원의 달이 되어서도 6.25란 그 단어가 거의 실종됐습니다. 대신 중국이 거짓 선동으로 6.25를 말하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그런 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참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6.25가 일어난 지 76년이고 경술 국치의 그 해로 따지면은 11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를 16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가 뭐 의료진을 파견하고 그랬지만은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16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7나라입니다. 그 17번째 나라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크게 군사 작전에서 기여를 했고, 두 번째는 6.25 전쟁에 있어서 아군을 지원하는 화력 기지, 그리고 병력과 군사 물자를 보내주는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그러면 전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 여기에 일본인들이 다 개입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서울 수도도 탈환을 했고 또 북진을 하게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실시한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상륙작전을 87번을 했고 인천 상륙작전이 88번째, 88번째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 즉 남태평양과 중부태평양에서 성공리에 감행한 87번의 87번의 상륙작전은 모두 누기니 섬의 아이타페, 홀란디아 마누스, 필리핀의 레이테 상륙작전, 링가엔 상륙작전, 더 북쪽으로 와서 오키나와 상륙작전까지 항상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이 상륙해안이 모래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들 어디에 했습니까? 모래사장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월미도 콘크리트로 만든 방파제를 넘는 그런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88번을 상륙작전을 하는데 유일하게 모래사장이 아닌 이 방파제를 넘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고 이런 작전은 메가더 장군으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 해상보안대 장교들을 모아서 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보안대라면 지금의 해상자위대의 전신 조직이죠. 네. 그 일본인들은 그 월미도를 다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한테 조언하기를, 여기는 여태까지 미국 해병대가 하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륙작전을 하면 실패하니까 각 상륙적 LVT 이런 데다가 여러 개의 사다리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 사진 보면 사다리 타고 넘어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일본인들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된 함선이 항공모함 4척을 포함해서 261척이었습니다. 그 중에 30척이 그중에 LST가 30척이 넘었는데 그 LST 30척의 승무원들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인 그는 해상 보안대가 아니고 일본인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인 민간들이 미국 장교들의 지시를 받아서 LST 여러분들 아시죠? 탱크 16대씩 싣고 땅에 직접 육지에 문을 열고 상륙시키는 거대한 상륙
함선입니다. 이런 상륙함 30척의 일본인 승무원들이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 장륙작전, 그러면 일본인들은 그때 미군 복장을 하고 참전했는데, 한국에 우리가 이제 인천 장륙작전은 병력이 7만 5천 명인데 대부분이 일본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인천 장륙작전 할 때 기함 마운트 맥킨리 호를 일본 사세보 항구에서 승선을 했습니다. 즉, 그 많은 그 미군 장병들이랑 상륙작전에 필요한 물건들이 일본 항구에서 다 양육돼서 인천에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인 76명, 일본인 노무자 76명이 미군 복장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 상륙작전, 이때는 김일성이가 원산 앞바다에 미군이 상륙하는 걸 막으려고 기뢰를 혹시 여러분들 몇 발 설치한 거 아십니까? 2,000발을 설치했습니다. 김일성이는 이 기뢰를 원래 부산에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스탈린한테 김일성이 가갖고 스탈린이가 야, 너 전쟁 일으켜도 자신 있어? 그러니까 3일 만에 남한을 다 점령할 수 있고 이 기뢰 2,000발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부산 앞바다에 설치해갖고 미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탈린이 6.25 일어나기 전에 기뢰 2,000발을 김일성이한테 줬습니다. 그 기뢰 2,000발을 원산 앞바다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이 기뢰 2,000발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 소해정, 우리 한국군, 우리는 뭡니까 옛날에 초계장이라고 백두산하면 아시겠지만 그 규모의 함정들, 그리고 일본 소해정이 25척이 참전했습니다. 25척의 원산 앞바다에 기뢰를 제거하다가 일본 군인 1명, 전사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흥남 철수할 때는 여러분들 흥남 철수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흥남 철수 작전에 그 참가한 배 이름 한번 쭉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거기 무슨 마루라는 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일본 배입니다. 일본 LST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사실 6.25 때 희생까지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이 작전 말고 기지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수많은 병력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항에 바깥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세보 항에 내려서 배 타고 오는 동안 훈련 못한 거 일주일 동안 사세보 항에 내려서 훈련하고 무기 점검하고 그다음에 무기들 탄약 보급받고 그 다음에 부산항에 상륙해서 전선에 투입된 겁니다. 지금 유엔군 후방 기지로서 미국이 일본의 기지를 7개 이상 갖고 있는데 그 7개 이상 기지 중에 7개를 유엔군 후방 기지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25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7개, 유엔군 후방 기지로 지명된 7개의 기지에서 미군이 한국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코스카 항은 어떻습니까? 미국 제7함대 모항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랑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이 10척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군사기지는 어디입니까? 사세보 항구. 여기는 4만 톤급 상륙함과 수많은 군함들이 대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쓰려고 탄약 600만 톤, 600만 톤이면 얼마나 큰 양입니까? 기름 75만 톤이 항상 비축되어 있습니다. 기름 75만 톤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요새 호르무즈 해협 나오죠. 초대형 유조선이 20만 톤에서 30만 톤 실어요. 70만 톤이라면 초대형 유조선이 3척분이 지금 사세보 항구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과의 오늘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피가 있으면 흐르면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느끼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국방 안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은 일본을 기지 국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고 그 북한을 밀착 지원하는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국토에 조그만한 국토가 항상 지금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을 국방안보의 파트너를 싫든 좋든 마음에 좀 안 들지만은 일본도 이 파트너 안에 여가지고 한국, 미국, 일본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만들어야 우리의 안보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나이 많으신 분들 PT-109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이 탔던 어뢰정. 그 어뢰정을 1944년 8월에 일본 구축함 아마기리 호각 남태평양에서 격침시켰습니다. 그때 함장이 하나미 고헤이 소자, 우리면 소령이죠. 이 사람도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1950년에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대기했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 하여튼 다른 사정으로는 못 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좌파 정권은 어떻게 하냐? 좌파 정권은 항상 이 반일 선동을 자기들의 정치를 하는데 호재 또는 어떤 구실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30년 동안 위안부를 위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30년 동안 후원금 받고 정부 돈 받아서 그거 갖고 그 많은 돈 횡령해갖고 자기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고 그 자들이 누굽니까? 말은 정의라죠. 정의기억연대. 북한에서 뭐라 합니까? 6.25 전쟁을 우리가 북침했다 그럽니다. 또 한 말은 정의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또 통일전쟁을 저는 이 좌파들이 한상하는 게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의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의 후원금 또 정부에서 준 후원금 이런 것을 전부 개인 위안부 위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개인 착복해갖고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도 사실상 꺼내기가 어려워요. 일본인들이 당신들 위안부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 지금 꼴을 이 좌파 정부가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소미아 알지 않습니까? 또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지. 빨리 끝나라니까 끝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좌파 정부는 자기들이 정치 국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들고 나오는 게 우리 국민의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이용하는 반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동은 항상 뭘로 시작되면 일본은 여태까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울고먹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우리 국민을 속이고 반일 감정을 붙여서 우리 국방 안보를 위협을 가하는 게 이 좌파 정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이들의 의도를 분쇄해야 됩니다. 이걸 다 같이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키자를 여러분들은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25 전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17번째 참가국으로서 지원한 그 내용과 앞으로 일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만 제가 중간에 빨리 끝내시려고 한 거 그건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에 기회 한번 보시도록 하고 대일 관계를 우리가 짚어봤기 때문에 다음은 대중 관계를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친중 정책의 문제와 8.5 명칭 변경 축으로 8.5 수호 국민연대 한민호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만 앞서 말씀하신 거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이 말 그대로 그 합동성 있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한민국 국군을 약화시켜서 해체시키려는 장기적인 음모 중에 하나다. 제가 맞습니까? 예.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시키려는 음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 3년 전에 처음 읽어봤는데, 저는 읽기 전에 그 내용이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한번 남침을 하면 미군이 쭈르르 달려와서 대한민국을 구해준다 라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에 따르면 만약에 중국 공산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군이 대만을 지키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냐,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하면 되지. 이런 발언, 이런 생각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역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6.25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북한 괴뢰 도당의 남침에 대해서 중공군이 지원을 많이 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이건 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남침 이전에 중공군 6만 명 3개 사단이 인민군 괴뢰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남침 전에. 남침 당시에 북한 괴뢰군이 10개 사단이었는데 이 중에 3개 사단이 인민군의 괴뢰군의 최강 전력이었고, 이 3개 사단이 바로 중공군에서 편입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괴뢰군의 사단장 이하 일선 지휘관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었어요. 9.18 수복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산발선을 넘어서 진군하는 과정에서 북한 괴뢰군은 사실상 모조리 해체, 소멸됩니다. 그 과정에서 10월 달에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먼저 20만으로 시작해서 30만, 40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240만의 중공군을 투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1년 일사후 때 눈물을 머금고 일사후퇴를 하는데 왜 후퇴했습니까? 누구한테 밀려서? 괴뢰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공군한테 밀려서 우리가 후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5월 달에 8호호에서 2만 4천 명의 적군을 물살시키고 수장을 하는데, 그 적군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 이게 저 유명한 8호호 대처,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6.25의 양대 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을 하는 그날까지도 저 철의 삼각지대에서 일진일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그런 전투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군과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누구랑 싸운 거예요 여러분? 북괴군이랑 싸웠습니까? 중공군이랑 싸웠습니다 여러분. 중공군이랑.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소위 항미 원조 침략과 미군과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 승리한 전쟁에다 이따위 막말을 지금까지도 짓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2의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해서 중국 공산당이 미사일을 배치해 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 안보상의 이런저런 방침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죠.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배후 공작을 이 중국 공산당이 했고, 또 반도체 동맹 참여랄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외교 안보상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계속 시비를 걸고,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주둥이를 들이대지 마라라는 망보를 짓거리는 놈들이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각 분야에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면서 친중 세력을 양성하고 있죠. 사실 저는 대한민국 상층부는 반 이상이 다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국회에 여러분 한중의원연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국회에 그런 게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가입해 있고요. 그 중에 27명이 국힘당 의원들입니다.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 내지는 친중 행각을 벌이는 자들이 많다.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 SK, LG, CJ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 다 중국이랑 거래를 하고, 또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 네이버, 또 뭐 JTBC 같은 문화산업 업체들 다 이 모든 우리나라 문화산업 업체들의 중국 자본 텐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놈들은 틈만 나면 고구려나 발해가 옛날에 자기네 지방 정부였다. 그리고 시진핑이 몇 년 전에 그 트럼프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반도는 원래 우리 거였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리랑, 김치, 한복, 삼겹살도 우리 거다라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공자학원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랑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위 자매도시라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30년이 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 건수가 무려 700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합해가지고 나누면은 우리 지자체 한 개당 3개의 중국 정부랑 자매 결연이 돼 있는 상태.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게 이미 탈탈 털리고 다 그야말로 포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끝으로 조선족이 80만 명 포함해서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귀화를 한 중국인들이 15만 명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화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가 무려 10만 명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7만 5천 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또 중국 본토에 소위 댓글부대 우마오당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집단이 평소에, 그리고 특히 선거 시즌에는 인터넷을 장악을 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친중 여론을 퍼뜨리고 대한민국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미사일을 촘촘히 대한민국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또 종교, 교육 각 분야에서 친중 세력을 이렇게 다 박아놓고 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겠다. 또 제2의 티벳, 제2의 위구르,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아주 친밀한 음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연한 겁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친중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고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사파의 진짜 배후가 전 중국 공산당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의 전제 조건,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건재한 한 통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랑 뭐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자, 이거야말로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천멸중공 3번 하겠습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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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중공.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공이죠. 중공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을 탈탈 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정확히 밝혀준 한민호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분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 하실 말씀이 이제 많은지 제가 시간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남았는데 다음 이희범 그 NGO 연합 대표를 모시고 이재명의 안보 파탄을 시작한다. 이거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조작 선거, 재선거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NGO 연합 대표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76년 전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100만 명의 전 사상자가 발생했고 비극적인 날인데 6.25 전쟁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어제 서해안에 가서 뉴스 보셨죠? 북한판 이지저함 진수식을 했습니다. 처현함을 진수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이지저함입니다. 거기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지저함 진수식을 어제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6.25를 앞두고 바로 이런 행동을 했고 한국의 지도자 이재명은 어제 우리 해병대 부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하는 말이 얼굴을 봐도 이재명은 별로 기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해병대 부대에 갔는데도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앞바다 서해안 앞바다에 이재명이가 갔는데 그 바다 앞에 중국 배들이 쭉 어선들이 와서 우리 영해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소리가 저 배들을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나라일 수 없는 나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노름해갖고 땅 따먹게 하듯이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문제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국방부 앞에 와 있습니다. 안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이 이등병의 방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규백이가 지금 사관학교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육사는 안 가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돌아가면서 이 우회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처변불경, 처지가 어떤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게 뭐라고 그랬냐? 이게 모태똥이야 쓰는 좌우명이다. 모태똥이 쓰는 좌우명인데 나는 내가 이 좌우명을 좋아한다. 그리고 모태똥을 존경한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 한민호 우리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오늘 76년 전 오늘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거기에 수계가 모태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모태똥을 존경한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육사 우리 해병대는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안규백에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안규백이 이런 미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없어요. 물리적 힘도 없어요. 이런 자가 처변불경 환경이 어렵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 그 목표가 됩니까? 1차 목표는 육군사관학교를 태능에서 파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6.25 노래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6.25 노래 할 때 영상에 뭐가 나오냐? 중앙청이 나왔습니다. 중앙청. 그 그림 속에 하나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는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6.25 전쟁에서 우리가 1950년 9월 28일 날 중앙청 태극기다는 모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 있을 때 이 중앙청을 없애버렸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면서 없앴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했던 그 상징적인 곳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화문을 가면 여러분 마당밖에 없습니다. 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곳이 옛날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곳이 이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곳이 육군사관학교 터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호국의 상징 장소입니다. 역사적 장소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육사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 상징적인 터, 마지막 남아있는 그 육사의 그 터를 없애겠다는 그런 정치적 음모가 있음을 여기 있는 분도 알아야 되고 유튜브를 지켜보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 육사 터 하나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흔적인 저 육군사관학교 태릉 저 자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된다. 예, 그런 각오로 지금 남아있는 시간 서명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서 지켜내야 된다. 만약에 이 안규백의 국방부에서 A 플랜, B 플랜을 갖고 육사를 없애겠다 할 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금 이 전쟁기념관 앞에 인도가 아니고 이 국방부 앞 모든 도로를 다 봉쇄해서 이걸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마치면서 전군 우리 구국동지에 우리 최종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는 안규백이가 오판을 했을 때 그때는 이 국방부 앞에 전 도로가 봉쇄한다, 봉쇄시킨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구호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육사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지키자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자!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자!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자! 역사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육사를 지켜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희범 엔지오 연합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저 연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상당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지루하시더라도 마지막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런 연설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조작선거 재선거 서우길 민초결선의 대표가 연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큰 소리로 멸공 한번 외쳐보고 가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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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멸공! 멸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지 않습니까? 좁은 영토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5천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뤄내었습니다. 군사력 또한 세계 5위 정도로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화려함 이면에 정작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청춘을 바칩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천정부지를 치솟는 물가, 집값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기보다 생존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내일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저축하고 공부하며 투표소를 향합니다. 나의 정당한 노력과 내가 행사한 이 한 표가 내 삶을 조금 더 나았게 바꿀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비웃듯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지를 지급받지 못해서 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를 선택할 권리, 즉 과정의 공정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투표를 못했거나 단 한 표라도 잘못된 표가 나온다면 그 선거는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내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회는 결국 다음에 내 권리가 침해당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매일같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그런데 그 국민이 요구하는데 정부는, 선관위는, 언론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했는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당신들은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는 우리 국민을 음모를 취급하면서 당신들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질 곳이 내 가족의 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의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국민 한 명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국 선박이 피격당해도 정부가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보복조차 못한다면 세계 군사 5위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고귀한 유산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한 번 비용을 치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자유고 민주주의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깨어있던 밑바닥의 국민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방구석에서 불평만 해서는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거리로 나오십시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도 후환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집에 쓰레기가 많다면, 나라에 쓰레기가 많다면 치우는 것이 집주인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저 빨갱이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을 치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후세 청년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배님들께 부끄러운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멸공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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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정말 멋집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민초 별세다라고 젊은이의- 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젊은이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잠실